네, 이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대응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애널리스트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소개받은 서병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금융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과 이와 관련되는 세미나 및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 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났던 금융기관 관점에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IT 개발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금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 거래소들도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IT 하시는 분들이 주관이 되는 거죠. 근데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가동하고 그게 화폐 및 금융 상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블록체인 관련돼서 뭐 이 부분은 저보다는 업계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다면 올해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실질 서비스하고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금융과 접목되는 부분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NFT나 컨텐츠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파이낸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요. 물론 사실은 한국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볼 때는 디파이 서비스라든가 그런 DAO 같은 것들을 사모펀드하고 접목시키는 것들이 이미 사례 케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접목하는 것과 관련되는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요. 아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볼 때 사실 금융기관이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할 때는 사실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사실 규제 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거고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결국은 그 자금 유출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머징 국가하고 선진국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다르죠.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정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국가는 사실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블록체인을 전면적으로 불법화시켰습니다. 지금 다른 형태로 뭐 하고는 있지만 이건 금융시장 개방 강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규제 강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적인 마인드가 있는 쪽이 이 산업을 이해하거나 적응하기 쉽고요. 은행이나 보험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영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핵심 인력들 그리고 조직 내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한국이라든가 각 개별 블록체인을 관련되는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기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추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저는 일단 가장 선진국인 미국 쪽 얘기를 최근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메리칸 뱅커스라고 하는 미국 쪽에 관련되는 잡지들을 보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게 되면 블록체인을 기존 은행들, 단순히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까지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올해 주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메타가 한동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인 DM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IT 중심으로 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미국 정부들의 의지나 금융권에 대한 이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금융기관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미 미국에서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나 시그니처 뱅커스 같은 데들은 가상자산 수탁, 대출, 그리고 가상자산을 위한 시스템, 연결 인프라 같은 거에서 이미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그래프는 작년 연말 올해 이제 미국 은행들, 미국에 있는 전체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되는 사업을 현재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체크를 했을 때 현재는 2%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개수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근데 향후 3년 내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할 거라고 하는
기관들이 3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주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행이 나간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의 고려들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IT 업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IT 업계들도 이런 은행으로서 인허가를 받고 금융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행사고,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은행 인가 신청을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된 논쟁들이 있습니다. 선물 ETF는 이미 4번째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작년 연말에는 연기금도 일부 진행을 했고, 이와 관련되는 논의들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잘한 건 작년 12월에 이와 관련되는 금융 관점에서 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 연기금들하고 대부분 세미나를 하고 그들의 반응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심지어 연금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전 대선 공약 같은 데서 이런 얘기들도 좀 언급이 됐었고요. 단순히 우리가 사용자 측면이 아니라 금융기관 측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적인, 국가적인 척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들이 있고요. 코인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금융 산업 내에서도 특히 위험 회피도가 높은 산업이 한국은 중심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보험의 비중들이 크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융 쪽의 얘기인데,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캐피탈이나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벤처 성격이 강한 이 블록체인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에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책적 모호성,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미래에셋증권도 뒤에 가서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TF팀을 구성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주요 금융기관들, 금융지주사들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금이나 보험 쪽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진행은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그나마 좀 가시권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에셋 컨설팅이 이제 금융자산 수탁 전담 신규 자회사 설립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게 증권 쪽에서 못하는 이유가 금융 쪽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컨설팅 쪽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캐피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회사 투자했고, 미래에셋 그룹은 제가 알기로 많은 블록체인 관련되는 회사들의 소규모 투자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하나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나 수탁 정도 이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 건가, 정부의 단순히 규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룰과 방식으로 해소해 줄까라는 것들이 앞으로 중대한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별 사업자들 입장에서의 창의력도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제시를 어떻게 할 건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방법들을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현재는 회계적인 거나 여러 가지 법적 이슈도 있고요. 디파이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접근하게 할 건가.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단순히 IT 업계 부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는 금융 현업하는 것하고 협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중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나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병수 애널리스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